두 양수 A, B가 있습니다. fx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4의 값을 한번 구해봐. 요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래요. 이 조건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t가 마이너스 3과 6만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이제 계산법에 의해 해가지고, 왜냐면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분모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자의 유리화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gx의 절대값 플러스 g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절대값 이렇게 곱해주면은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gx의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gt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gt의 제곱 이렇게 나와서 위에는 일단 하나가 없어질 거고 밑에는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gx의 절대값 플러스 g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gt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때 얘네랑 얘네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이죠. 얘가 있으면 0분의 목걸이 나오기 때문에 gx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gx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는 x 플러스 3 곱하기 fx로 표현이 돼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는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냈을 때이기 때문에 저 함수를 써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절대값 gx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절대값 fx, 절대값은 또 나뉠 수 있으니까 절대값 x 플러스 3으로 또 나뉠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 하나가 약분되고 여기 하나가 약분돼서 절대값이 지금 빠지면서 부호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남고 얘가 없어지게 된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0분의 0꼴로 만드는 이 범인이 존재하죠. x 플러스 3. 따라서 fx라는 함수는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0에 수렴을 해야 하고, 그때 알 수 있는 거는 fx가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절대값 fx가 또 다른 값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겠죠. 얘네를 다 지워주고 이제 fx를 갖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절대값 x 플러스 3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네가 마지막으로 약분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는 이제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 거죠.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건데 g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은 없어지고, 요거는 gt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제곱하고 로그가 함께 빠져서 나갈 건데 gt의 정확한 부호를 모르니까 절대값 gt로 나가겠다. 그래서 얘랑 동류항 처리가 돼서 최종적인 극한값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2 곱하기 gt의 절대값에다가 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인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극한값이 얘가 t가 마이너스 3과 6만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극한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t가 마이너스 3과 6일 때를 한번 봐야 돼요. 이때는 마이너스 3과 6을 넣었을 때 얘네가 또 0분의 목걸이 만들어져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gt를 갖다가 0으로 만드는 t값이 마이너스 3과 6이라는 겁니다. t와 x는 어차피 2차 함수에 임의로 넣게 되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gx를 0으로 만드는 그 주범들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6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gx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여기서 판단을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gx를 0으로 만드는 요소가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gx에서 gx를 0으로 만드는 정의역들을 찾아보자면 마이너스 3과 그다음에 k 마이너스 a, 그다음에 여기서는 f의
x-b를 지금 대입하라고 한 거니까 x-b 플러스 3하고 x-b-k 이런 식으로 있어서 하나의 근은 b 플러스 3, 하나의 근은 b 플러스 k, b 마이너스 3이죠. b 마이너스 3, 하나는 b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이미 정의된 글이니까 굳이 조건을 따진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요 k, k는 고려선상에 그럼 있는 거네요. 얘는 우리가 정한 미지수니까. 근데 저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선상에 끼울 게 아닙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이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된 요 함수에서 나온 근이에요. 근데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붙여져 있으니까 0보다 큰 부분에서 나온 근이에요. 근데 0보다 큰 부분에서 나온 근이 양수였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림상에서 표현되지 않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줄 필요가 없겠다. 지금 마이너스 3은 근으로 이미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했어요. 나머지는 요 셋 중에서 6이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K의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K의 조건을 어떻게 따져야 되냐? K가 0보다 클 때, K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를 봐야 돼요. K가 0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B-3의 근과 B 플러스 K의 근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냐? 마이너스 3과 6만 요 근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K가 어떠한 양수라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B는 양수, 3 이상의 양수이기 때문에. B가 3 이상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서로 다른 양수의 두 근이 나오게 돼버리면 둘 중 하나가 6이면 다른 수는 다른 하나는 다른 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6이 된다 뭐 얘는 9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함수가 새로운 결과값이 또 추가가 돼 있어야지 만족을 하는 건데 지금은 발레가 있으니까 옳지가 않다. 그래서 K는 0보다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K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볼게요. K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선은 K라는 값이 0보다 작은 수 중에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 음수의 글이 나올 텐데 그럼 여기에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것이 반대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 K는 우선적으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경우 얘랑도 꼴이 같아져서 얘가 6이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B가 9라고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B가 9라고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건 G의 4라고 했는데 G의 4 같은 경우는 이 연속 조건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우선 GX를 이제 다시 서술을 해주자면 X 플러스 3에다가 지금 K도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거니까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는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구해줘야 돼요. 연속 조건을 통해서. 그리고 요거는 지금 x-9로 표현이 된 거니까 x-9 플러스 3, x-6이고 이거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얘네 둘이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27, 얘는 36a다. 그래서 a의 값이 6으로 하면은 안 되고 4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4분의 3. 근데 G4의 값은 여기 4 대입하면은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9.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4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둘이 곱해갖고 19가 정답으로 나오면 된다. 최고차 함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대요. gx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릴 수 있는 구역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그려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와 1의 범위에서 지금 나뉘게 되는데 하나, 둘, 예, x는 1이고 x는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 플러스 2로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0을 지날 거예요. 그 다음에 1,3을 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고 있겠다. 그리고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형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또 불연속 이런 것들 고려해주기 위해서 그냥 임의의 함수로 연속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h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gx에다가 뭘 곱하냐면 지금 t를 0으로 보내고 자극하니까 얘가 곧 뜻하는 거는
gx-a에서의 좌극한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뒤에 좌극한에 대해서만 함수값을 갖는 함수를 그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 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gx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a만 평행 이동해 주시면 여기는 x가 a-2가 될 것이고 여기는 x가 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좌극한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했던 함수에서 함수값을 다 빼줍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죠. x축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극한에서 가지는 값만 칠해주면 돼요. 우극한 이 함수를 제가 새로운 함수인 px라고 한번 치게 볼게요. 그럼 우리는 hx를 갖다 지금 gx 곱하기 px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px 곱하기 gx라는 이 함수가 x는 3에서만 불연속이래요. x는 3에서만 불연속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의 3에서 불연속이 될 만한 후보 분이 어디 있냐면 얘는 마이너스 2와 1이니까 안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불연속 지점처럼 보이는 요 그림 두 개가 정의역을 마이너스 3으로 갖고 있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a-2가 3이거나 a 플러스 2가 3이거나 이런 식의 경우가 되겠죠. 얘가 3인 경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3인 경우에는 a가 5인 경우겠죠. a가 5인 경우에는 여기에 x좌표가 3, 여기에 x좌표가 6이 될 건데 이때 일단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gx 같은 경우 x는 3에서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 px 같은 경우에는 x는 3에서 불연속 계형을 갖고 있을 경우 확정적으로 불연속이 만족이 돼요. 근데 이제 나머지 조건이 의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px 그래프를 g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한 거기 때문에 px 그래프가 x는 3에서 불연속 계형을 갖고 있다면 gx 그래프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 계형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제 px 그래프에서 x는 마이너스 2 부분에서의 함수값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 여기가 확정적으로 불연속 구간을 가져야지, 불연속 계형을 가져야지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또 위배될 수가 있고 그거를 치유해주기 위한 수단이 바로 여기 x-2에서의 함수값이 되겠다. 그런데 px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가하고 있는 1차 함수의 0을 수렴하는 부분이 x는 3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gx 그래프를 그대로 이동한 px의 입장에선 x-2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치유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을 경우 px는 x-3 그러니까 px는 x-3에서 불연속이고 px는 x가 3에서 불연속이고 gx는 x는 3에서 연속이어서 hx가 x를 3에서 불연속이어도 해당 그래프에 gx의 x-2에서도 불연속이고 근데 px의 x-2에서는 치유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x-3에서 만 불연속인 것이 위배가 돼버린다. 그러면 a-2의 좌표는 3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에 있는 a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게 아마 답으로 나올 겁니다. 얘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2일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좌표가 0, 여기에 좌표가 이제 3이 될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gx의 x 플러스 3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러면 얘가 확정적으로 불연속 계형을 가지면 hx는 3에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의심되는 거는 px의 관점에서 x3에서의 연속이 나왔으면 여기에 앞부분은 여기에서도 연속 계형을 무조건 가질 거고 그때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는 px의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0과 3이니까 요 사이에서 1이 나올 수 있고 요런 데서 1이 나오게 되면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x는 1에서 hx는 x는 1에서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x-2와 x는 0에서의 연속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x-2가 불연속 계형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여기도 불연속 계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x-2에서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됩니다. 0이 아니죠. 따라서 이 함수는 본래
x-2 구간, gx의 x-2 구간, 그 다음에 px 기준에서는 x를 0 구간에서 연속 함수의 개형을 띄면서 그려줬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가 정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0이었고 여기가 3이었죠. 여기 지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번에는 여기가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제대로 그렸구나. 이런 식으로 가졌던 그래프가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3에서 그럼 3에서 그냥 구해도 되겠네요. g3 같은 경우에는 여기 x 플러스 2에서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5인 걸 알 수 있고 x-a는 지금 요 그래프죠. 여기는 px. 그러니까 p의 3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p3은 여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에 x값이 0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지금 y축이 지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아까 전에 이 여기 부분에서의 불원속 그 조건을 키우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여기 1,0을 지난다였고 내가 지금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px를 x 곱하기 x-1이라고 정의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3 대입했을 때는 3 곱하기 지금 2니까 6. 그래서 6은 32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EAB랑 BC랑 같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여기에 AB의 길이를 K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가 2K가 될 것이고 OB의 P에 대해서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지점을 P를 Q라고 할 때 QA가 지금 6루트 10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선 최대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와 평행한 선이 여기 원에 접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여기서 Q 지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Q 지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이었을 때 그죠? 이때 서로가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추가로 뭐 이런 것도 하나 그어 놓죠. 나중에 쓸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원의 중심 기준으로 해가지고 C하고 A하고 이었을 때는 원의 중심을 만약에 5-라고 한다면 A5-C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다.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같고 여기의 길이 같고 여기 길이도 같고 여기 길이도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은지는 몰라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었으면 얘네 둘이 같은 거고 얘가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직각이죠. 왜냐면 접선에다가 지금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이었으니까. 근데 얘랑 평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각이죠. 그러면 각을 이등분하고 있으니까 얘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비로소 여기에 둘의 길이가 같다고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각도가 90도 90도로 같고 여기에 길이가 동그라미로 같고 여기에 길이가 공통별이기 때문에 삼각형 QA 여기 뭐 H라고 하죠? QAH와 QCH가 지금 SAS 합동으로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으로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는 거 알 수 있다. 이걸 왜 구했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CDB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길이는 여기 특수하게 나왔으니까 요거보다 요거 사인 법칙을 돌려서 할 건데 우리가 지금 K값을 모른다는 거예요. K값 알기 위해서는 지금 코사인 ABC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K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AC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삼각형 QAC에서 지금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여기 길이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K값을 구하고 사인 법칙 통해서 반지름 길이 구한 다음에 그거 제곱해서 답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코사인 법칙 써줄 건데 어떻게 써줄 거냐면 아까 전에 삼각형 ABC의 코사인 값의 합이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정한다면 사각형 QCBA는 지금 뭐를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코사인으로 돌리면은 각별하는 되지 않고 부호가 하나 바뀌어서 그냥 8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6루트 10분의 6루트 11이니까 720이라고 해줄게요. 그 참고로 이등분삼각형은 여기랑 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720을 그대로 올려주고 x제곱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곧 ac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90으로 나눈 다음에 452 곧 720, 720 마이너스 x제곱. 따라서 x제곱이 지금 몇이 나오냐면 270이 나오게 된다. 얘는 3루트 30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3루트 30이 곧 ac의 길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ac의 길이가 3루트 30을 통해서 여기 마이너스 8분의 5로 시작해가지고 코사인 법칙도 구해주면 된다. 2 곱하기 k 곱하기 2k니까 4k 제곱에 k 제곱 더하기 4k 제곱이니까 5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70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54 20k 제곱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k 제곱 플러스 540 얘가 이제 5k 제곱이 나오고 15k 제곱이 540이 나오기 때문에 k의 제곱이 36이라고 나와서 k의 값이 6이라고 나오게 된다. k의 값 6 나왔으니까 얘 길이 12 되는 거고 이제는 사인 법칙 써줄 수 있는 거죠.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12예요. 24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8루트 3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게 곧 2r이죠. 양변 2로 나누면 r의 값은 4루트 3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48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fx에 대해서 두 점 a, 0과 2, 2에서의 접선을 각각 LM이라고 하는데 LM이 만나는 x축 위에 LM이 만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두 접선의 방정식의 x 절편의 y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우선 미분에서 0 넣고 2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f'x를 구해주면 3x 제곱에다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a인데 0 넣으면은 값이 a죠. f'0이 지금 a죠. 따라서 y는 a 곱하기 x-0이니까 그리고 0,2 지나니까 ax 플러스 2라는 게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던 거고 여기서 x좌표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f'2 얘도 구해봐야 된다. 얘는 12-10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2가 나올 텐데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a 플러스 2에다가 x-2 f2 대입할 건데 8-10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얘가 다 날라가네요. 플러스 2a만 적어주면 되고 이거 전개해주면 y는 a 플러스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얘랑 없어져서 그냥 마이너스 4만 남네요. 이때 y 값을 0 대입해주면은 x의 값이 지금 a 플러스 2분의 4가 나오는데 이게 곧 여기에 또 x의 좌표이기도 하니까 둘의 값이 같다고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a 플러스 2분의 4하고 마이너스 a분의 2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a하고 2a 플러스 4가 같다. 6a가 마이너스 4 나오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나오는데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f2의 값 구하래요. f2가 아까 전에 2a였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거든요. 이거 절대값 씌워주면 3분의 4 나오니까 20에다가 4 곱해가지고 80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x는 0부터 12까지의 방정식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의 값을 구하래요. gt를 갖다가 t로 치환해주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fx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면 ft는 t라고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2t제곱에 플러스 t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곧 t를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2의 1을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고 따라서 t의 값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코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지금 2분의 1이 나오거나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경우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3분의 파이 x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코사인을 2분의 1로 만들어주는 값인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 3분의 11파이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1, 5, 7, 1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x의 범위가 12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값은 요거까지밖에 더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3분의 파이 x
요거가 지금 코사인 값을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그 각도가 되면 되는 건데, 코사인값 마이너스 1 되는 데가 파이 있고 3파이 있고 5파이 있고 7파이 있고 점점점 가겠죠. 3만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 3 필요하고 9 필요하고 이거 15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끝내고 여기 두 개 더했을 때 12, 요거 더했을 때 12, 요거 더했을 때 12, 총 12가 3개 있으니까 36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두 정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그릴 수 있는 영역으로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려주는 겁니다. 그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려주는 겁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 정의가 되고 있고 얘 미분해봤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6x 나오기 때문에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0,5 지나고 2 넣어봐. 8 마이너스 12 플러스 5, 13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2 하면은 1 나오니까 얘는 2,1과 0,5를 지나면서 거기서 볼록볼록한 그런 범위를 가지겠다. 1, 2, 3, 4, 5. 여기 함수값은 없죠. 1, 2에다 1. 여기는 지나고 얘가 지금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2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궤형 띄고 있겠다. 그런데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gt가 k는 t에서 불연속? 그럼 이거는 극한값에서 불연속 지점 구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사용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왔을 때. 지금 fx라고 하지 말고 요 함수 갖다가 제가 그냥 px라고 한번 해줄게요. 임의로. px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얘에서 지금 불연속 지점이 나올 수 있는 후보를 골라주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밑에서 0개 해당 지점에서 하나, 위에서 2개. 요거 밑에서 2개 해당 지점에서 하나, 위에서 1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불연속이 나올 확률이 지금 2개나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그 k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왔을 때는 여기서도 불연속 개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여기랑 겹치면 겹치겠지만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따라서 px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앞에 있는 함수와 묻혀갈 수 있으면서 불연속 지점은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애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x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러면은 오히려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무마되어 버려요. 여기서 그냥 두 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생기진 않았을 테고,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던 찰나에 이때는 추계방 정식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 지금 축방구냐면 마이너스 2a분의 2니까 x는 a에서 추계방 정식이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때는 요 함수가 반 잘려가지고 반 잘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런 거 다 안 돼요.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요런 거 안 되고,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다 안 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와 묻혀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 묻혀가는 방법은 경솔하도록 여기가 2밖에 안 나온다 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묻혀가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어땠을까? 이때 이 1에서 한번 볼게요. 밑에서 0개 해당 지점에서 2개, 위에서 3개.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이 개형 만족하는구나. 그럼 이 개형이 갖고 있는 특징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하고 얘가 지금 0,1 지난다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대입해서 ab에 대한 조건 정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p0 해보니까 지금 4분의 a제곱분의 플러스 b제곱, 얘가 지금 1이라는 소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점을 찾아주면 a의 제곱이 0인 경우로 살펴볼게요.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0,5인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얘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고 1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상 두 개가 정립이 되고, 또 a제곱이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a제곱이 4면서 a 값이 양수인 경우는 a가 2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a가 1대 이게 1이 되면서 얘가 없어져요. 그럼 b가 0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순서상은 3개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3개의 순서상이 나왔던 걸 확인했고, 이제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서 살펴봐야 돼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히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2차 함수나 어떠한 고차 함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볼록하는 구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GT 했을 때 불연속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기준으로 교점의 위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볼록한 부분이 밑으로 침투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브레스 구간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질 않고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요 볼록거리는 요 구간이 1에서 맞춰가 주면은 여기에 같이 브레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기형 그대로 해주면 얘가 지금 축방이 아까 A라고 했었죠. A,1을 지나고 있는 거고 0,5도 지금 향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조건을 통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겠다. 0,5를 지나는 거는 여기 있죠.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이제 5를 지나고 있다. 그 다음에 a,1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a를 대입해주면 지금 a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에 플러스 4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1임을 알 수 있다. 둘이 연립해주면은 a제곱이 4가 나오거든요. 근데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밖에 안 될 거고 그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얘가 1이 돼서 얘가 4가 되기 때문에 b가 풀마 2가 나올 수 있어서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총 순서상은 5개가 나오겠다.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선 720을 소인수 부대를 해줄게요. 720 했을 때 2 했을 때 360이고 2 했을 때 180이고 2 했을 때 90이고 2 했을 때 45고 9 했을 때 5예요. 요거 3의 제곱이니까 2의 4승 3의 제곱 5 2의 4승 3의 제곱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A와 C를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나온 상태에서 A, C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B는 제곱이 있잖아요. 이런 거 빼들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B제곱으로 기준을 잡아두면 되게 편합니다. B제곱이 1인 경우, B제곱이 2의 제곱인 경우, B제곱이 3의 제곱인 경우, B제곱이 4의 제곱인 경우도 나올 수 있고 5의 제곱은 없죠.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6의 제곱은 2, 3, 2, 3 뽑아서 6의 제곱 만들 수 있고 7의 제곱, 8의 제곱 다 안되고 9의 제곱, 10의 제곱 다 안되고 여기 4의 제곱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2의 제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서로소 조건이 안 맞죠. A와 C를 서로소 아니랬는데 얘가 다 가져가 버리면 A, C가 1, 5 아니면 5, 1 돼버려서 서로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이 경우 수는 얘네밖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A, C들을 한번 기록을 다 해볼게요. 이때는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일 거고 이때는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5일 거고 이때는 2의 4승 곱하기 5일 거고 이때는 3의 2승 곱하기 5일 거고 이때는 2의 2승 곱하기 5겠다. 여기에서 A씨가 서로소가 아닌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도 많아지거든요. 차라리 전체 경우에서 서로소인 거를 빼는 게 더 쉬워 보이겠다라고 해서 서로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구하냐? 요거 다 곱했을 때 720, 뭐 1, 720, 뭐 2, 360, 3, 뭐 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통합해서 말해준 것이 얘네 약수의 개수랑 같으니까 결국에 약수의 개수에서 이제 서로소가 되는 경우만 빼주면 된다. 약수의 개수 구하면 5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5, 3, 15에 2 곱하면 30이죠. 여기에다 뭘 빼줘야 되냐면 서로소가 되려면 얘네가 나눠지지 않고 A 또는 C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A, C 중에 어디로 갈래? 나 두 개 중에 하나로 갈래요. 나 두 개 중에 하나로 갈래요. 나 두 개 중에 하나로 갈래요. 8개 빼주고 그러면 22개.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 3개, 3개 그러면 9개, 9개에다 2개, 18개에서 8개 빼주면 여기 10개 나오고 여기서 5개 곱하기 2개니까 10개고 얘는 이제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러면 여기 2, 4 빼면은 6, 6개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3 곱하기 2니까 이번에 6 나오고 거기다 4 빼면 2 나오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 수로 계산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했을 때 32고 38이고 40이고 42가 정답으로 나오게 된다.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를 갖다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다음 규칙에 나누시 나눠줘야 된대요.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2개의 경우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한 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받지 못할 경우와 2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학생은 A랑 B랑 C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이 있는 거니까 초콜릿 1, 2, 3번이 있는 거고 나머지 사탕은 5개는 다 같으니까 사탕 5개에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A, B, C 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초콜릿 안 먹을 사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3, C, 1. 그럼 얘는 불쌍하게도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거겠죠?
나머지는 여기에서 지금 순서 바꿔가지고 뭐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지금 타겟팅 해가지고 놔줘야 되는 거니까 우선 여기 30일까지를 맞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초콜릿을 분배하는 경우의 수 지금 봤을 때 초콜릿과 학생은 모두 다른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초콜릿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A가 초콜릿 안 받기로 했어. 그럼 너 B랑 C 중에 어디로 갈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8개 나올 건데 몰빵을 빼줘야 돼요. B나 C에게 몰빵이 되는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빼줘요. 6개로 나오겠죠? 요렇게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B가 좀 돼지여가지고 초콜릿 1, 2번 다 먹고 얘가 3번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합의 개수가 2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탕 2개를 일단 얘한테 무조건 줘야 되고 사탕 1개도 얘한테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종류 중에서 두 자리 나눠주는 경우에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36에 18 곱하기 C2에다가 3, 5, 4, 4, 6 이거 했을 때 108이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로 나오고 2명 못 받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냐면 한 명이 이제는 초콜릿을 몰빵 당하는 거니까 야 초콜릿 안 먹을 사람이야 3명 중에 2명만 못 먹어 이렇게 해놓고 1번, 2번, 3번 이제는 A가 초콜릿을 독차지하는 거고 사탕 일단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사탕 2개씩 쓰고 하나 둘 하나 둘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죠? 그럼 요거 3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경우의 수 3개 그래서 9개 2개 더하면 117개 함수 집합 x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그 함수가 있는데 다음 개수를 구하시오. 가조건 우리가 평소에 쓰던 그 1, 2, 3 h 사용하는 조건이고 나조건 F5가 지금 F4보다 작은데 얘네들이 1보다 크거나 그럼 F5가 될 수 있는 경우는 2하고 3하고 4가 있을 거고 얘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2보다는 커야 되니까 3하고 4하고 5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다. 둘이 크로스 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둘이 크로스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원소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하나로 가는 거 안 되고 얘가 일로 갔으면 얘가 일로 가는 이런 크로스가 나오는 그 도형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가조건에 의해서 1이 3으로 가고 3이 1로 간다? 이런 거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1, 2, 3번에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말은 다시 즉슨 뭐 3이 1, 2, 3 사이에서만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4나 5가 1과 2와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3이 4나 5와 교류를 하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나눠줄 겁니다. 5를 기준으로 첫 번째 나눠줄게요. 더 작으니까. 5가 2로 가는 경우와 2가 5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2가 5로 가는 경우와 5가 2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F4를 정해줄 건데 지금 F5가 2를 정했기 때문에 F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4, 5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F3 같은 경우는 F2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지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F3 무조건 여기로 고정이 되고 이때 3에 취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5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총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된 거예요. 그 다음에 F5가 3으로 가고 F3이 5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경우의 수에서 F4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5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고 나머지 수 같은 경우는 2, 1 같은 경우에는 3이 택한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택하면 되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자연수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예요. C2에다가 7에다가 하나 빼니까 6. 6C2는 15죠? 여기서 30까지 경우의 수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됐고 이제 F5가 4, F4가 5 그러면은 F4, 4는 안 되고 4, 5는 여기서 했고 요거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요렇게 둘이 크로스 하는 경우의 수는 요 수 1, 2, 3 정의역 1, 2, 3은 모두 자연수 1, 2, 3, 4, 5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작거나 같은 거 그거 선택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OH3이 되겠죠? C3에다가 8, 7이니까 여기서 3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4, 3, 3, 4 그거 남았죠?
4334로 했을 때 5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4가 3을 했으니까 5는 2로 무조건 고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3이 4를 선택했으니까 나머지를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돼요. 10가지 나오네요. 얘네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제? 얘네 둘이 더해주면 50이고 40이고 90개 나오면 되겠네요. 다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일단은 그릴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려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바뀌고 있죠.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여기에서는 함수값 상으로는 향하고 있기 때문에 1,1을 향하고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향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려질 것이다. 그 다음에 fx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또 이제 불연속 같은 것들 따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일치하지 않는 개형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이때 hx 같은 경우에는 또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0 대입하면은 지금 gx에서의 우극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g 지금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여서 요거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한 그래프하고 요거 그린 그래프하고 그 우극한 값을 가지는 그래프에서 표현을 해라 그 얘기 같죠? 그러면 일단 얘네 다 비워주는 게 일단 맞고 그죠? 우극한을 가지는 지점에서만 그려주면 된다. 요렇게 아마 생겼을 것이다. H1이 3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각각의 함수 얘를 px로 정의를 해보고 얘를 한번 qx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려줄게요 qx를. 1은 마이너스 1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 여기로 그대로 옮길 것이고 여기 있는 함수값 여기로 그대로 옮길 것이고 그죠? 위치가 좀 애매하니까 지금 gx를 그릴 때 좀 더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우극한에서 오면 되니까 어차피 해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래야지 좀 그 함수값끼리의 차이가 나니까 그래프를 알아보기가 더 쉽겠죠? 연장했을 때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동했을 때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로 와서 이러고 있을 거라는 소리고 얘가 여기로 와서 이러고 있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hx예요. 우리가 그리는 hx입니다. h의 1위를 구하라는 소리는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g1에서의 우극한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g3에서의 우극한 하나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결국에 둘 다 여기서 구하는 건데 1에서도 여기서 오고 3에서도 여기서 오겠죠. 여기서 만나고 그러면 1 곱하기 3이니까 무조건 3을 만족을 합니다. hx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발레를 하나 찾아주면 쉬운데 예를 들어서 px가 x는 1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x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려면은 이제 qx는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0이어야지 얘가 연속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hx가 연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레로 처음부터 들 수 있는 것이 px가 만약에 x가 1에서 불연속이면 함수 hx는 다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경우에서만 연속을 만족하는 거지. 예를 들면 둘 다 연속 그래프로 그려질 때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웬만하면은 거의 뭐 연속 아니면 불연속
이렇게 나오게 된다. 발레가 있기 때문에 틀렸던 거고. gx를 다 친구가려서 감소하고 g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면 함수 hx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나와 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한 마이너스 2 정도 딱 같네요. hx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구간별로 최소값을 따져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3 미만의 정의역에서 최소값 한번 봐볼게요. 이때를 계속해서 감소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부호 띄고 있죠. 여기서는 플러스 나올 거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 부호 띄고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살펴볼게요. 이때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올 수 있고 1 초과하면 또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플러스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라는 뜻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그 값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잖아요. 절대값으로 따지면 커지고 있고 결국에 여기서 지금 최소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가 지금 미만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차항계수가 4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 같은 경우에는 x세제곱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거를 구하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한다? 이따 이상한 거 나왔으니까 둘이 더해서 0 됐네? 그때 0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 거 있네? f0 이 함수 0, f0에 대해서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0, f0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이 함수의 변곡점이 지금 여기에 좌표가 지금 0, f0이라는 뜻이고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y축을 그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x축이 여기라면 기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지금은 x축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일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함수를 y축 방향으로 뭐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니까 얘는 홀수 짝수 차항을 상수한 것밖에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AX라고 한다면 여기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랑 형태가 겹치죠. 그래서 이거 다 이항해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fk-gk가 지금 1이다. 그 다음에 f'k-g'k가 0이다. 그 다음에 f의 2k g의 2k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fx-gx를 hx라고 정의를 해주면 hk가 1, h'k가 0, he2k가 1 뭔지 모르겠지만 hx는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얘네 둘은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hx가 어떻게 생겼냐? x세제곱이 있으며 4x제곱 점점점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럼 이 함수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지금 h'k가 0이라는 거는 여기가 k 아니면 여기가 k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k라면 여기가 2k가 될 거고 여기가 k라면 여기가 2k가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k에서 튕기고 2k와 k에서 함수값을 1로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hx를 인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x-k의 전체 제곱에 x-2k에 플러스 1 물론 함수값은 1로 가지니까 여기서 이제 얘랑 개수 비교법 해가지고 k값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 x제곱에다가 여기 상수항이랑 곱하면 되잖아요. x제곱 그럼 마이너스 2k x제곱이네요. 여기에 x항하고 여기 x하고 곱해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kx x 곱하면 마이너스 2k x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k x제곱이 뭐다? 여기에 나오는 요거 4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hx를 정의해 줄 수 있게 된다. 요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h'5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미분해주면 요게 끝이고 5 대입해주면은 지금 6, 7에 42, 84에다가 66에 36이니까 120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다.